오늘로 180일 전, 딱 6개월 앞으로 다가온 게 바로 지방선거입니다. 앞서 보여드리려고 했던 여론조사, 같은 방식의 여론조사 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의 직무수행평가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 62%, 잘 못하고 있다, 29%로 나타났습니다. 정당 지지도도 보겠습니다. 민주당이 43, 국민의힘이 24 이렇게 나타났고요. 개요 잠깐 설명드릴게요. 한국갤럽 자체조사로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이번 달 2일부터 4일까지 무선 전화 면접 100% 방식으로 조사를 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두 분은 현재 민심을 어떻게 읽고 계신지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정 의원님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대통령의 지지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네. 이거는 대통령이 소위 그 정책과 관련해서 예를 든다면은 뭐 관세라든지 특히 그 한미 관계에 대한 국민들의 많은 우려가 있었는데 오히려 합리적으로 이제 관세 협상을 마무리했다라고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높고요. 또 지금 그 민주당의 그 사법 개혁의 이름으로 하는 여러 가지 아까 행태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을 했는데 그런 거라든지 대장동 항소 포기라든지 부동산과 관련한 정책 이런 것을 대통령하고 직접 연결짓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리고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밑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지만 아직 표면화되지 않은 측면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국민의힘이 소위 윤억에는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여당인 민주당 그리고 대통령이 반사 이익을 지금 향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김 의원님은 이 여론조사 추이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어떤 차이점도 얘기해 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게 지난 윤석열 정부의 실정 네. 그리고 계엄 이런 것들이 여전히 국민들에겐 굉장히 어려운 현실을 만들어줬다라고 하는 부분, 그런 어려운 현실을 이어받아서 이재명 정부가 그야말로 어렵사리 잘 타개오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점수를 주고 있다라는 거고요. 네. 상대적으로 보면 대통령 지지율과 민주당의 지지율의 차이가 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 뭐 대통령이 잘하고 싶은데 이상하게 민주당이 대통령 발길을 막고 있네. 이런 어떤 동정론도 예. 대통령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허. 그런 부분들이 반사 이익으로 대통령한테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러한 어떤 뭐 물론 뭐 서울 또 경기는 훨씬 더 압도적으로 민주당이 우위적인 것을 여야 어떤 그 조사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이 콘스탄트하지 않다는 것. 아주 이게 안정돼 있거나 이게 그 실제적으로 내년 4월까지 이게 6월까지 이 규정이 그대로 간다라는 것을 아무도 보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 의미에서는 이걸 얼마나 굉장히 의미 있는 조사로 봐야 될 것인가는 좀 제가 유보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각 당의 현안 관련된 상황 하나씩 짚어보고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민주당은요, 당내 선거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가치를 1대 20이 아니라 1대 1로 동등하게 맞추는 1인 1표제.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오늘 정청래 대표는 평등이라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고 모든 법의 으뜸은 헌법입니다.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의 기본 정신은 보통 평등, 직접, 비밀 투표입니다. 대한민국 어느 조직도 1인 1표 헌법에서 보장한 평등 정신을 위배해서는 안 됩니다. 평등 선거라는 헌법적 원리를 당내에서 철저히 구현해야 당원 주권 정당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 민주당 중앙위에서요, 이 당원 1인 1표제에 대한 당원 개정안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게 최종 간문이 보시는 것처럼 이 중앙위인데 지금 결론은 제적 과반의 동의를 얻지 못해서 부결이 됐습니다. 네. 보통 중앙위 정도 단계 가면은 이런 소식이 들려오는가 전 좀 낯설긴 하거든요. 그렇다면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에 그럼 타격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인가 싶습니다. 저 역시 조금 그러한 부분 그냥 어떤 식으로든 통과될 거라고 봤는데 예. 전혀 의외의 결과들이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부결. 한편으로 보면 이것이 민주당으로서는 그렇게 좋지 않은 시그널입니다.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가 한결 같지 않다라고 하는 네. 그러니까 좀 결이 다르다라는 의미로
대의원들이 약간 정청래 대표가 지난번 전당대회 때 대의원들이 박찬대 후보를 지지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네. 오히려 당이 자기가 불리한 부분을 더 없애버리려고 한다. 다음 전당대회를 위해서 쓰고 있다라는 부분. 또 하나는 그와 같은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대통령이 외유할 때마다 당이 뭐 대통령 발목을 잡는다. 그래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또 다른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정청래 대표가 아닌.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이것이 긴장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네.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이 정청래 대표의 말이 한편으로는 민주주의 일반과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 우리 당의 역사성, 한국 정치의 문제, 즉 지역주의를 기반하는 정당이 갖고 있는 말하자면 대의제의 문제, 대의원들이 영남의 그 작은 당원들을 조금 보상해 준다든지 이런 긍정적인 의미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는. 역으로 보면 이게 나중에는 더 지역주의를 유착시키는, 기착시키는 네. 이제 그런 정당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당원들, 특히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당원들 입장에서 저 역시 반대하는 입장일 수밖에 없다. 예.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결됐다는 소식. 여기에 이제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얘기 잠깐 나눠볼까요? 국민의힘 상황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은요. 이재명 정권 6개월 국정평가 회의를 열었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원조 친윤으로 불렸던 윤한홍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끊어내야 한다라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대표 입장은 또 지금 사뭇 다른 분위기인 것 같죠. 앞서서는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독재 정권의 레드카드를 들자. 최근에 윤 전 대통령도 레드카드를 함께 꺼내달라는 옥중 메시지를 내기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부 언론에서는 두 사람의 메시지가 같은 거 아니야. 장 대표와 윤 전 대통령. 그렇다면 윤 전 대통령의 절연을 둘러싸고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른 것인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네, 시험대에 올랐고요. 네. 지금 분기점이 내년 1월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허. 이미 친윤이 지금 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윤한홍 의원도 그렇고요. 지난번 계엄 1년을 맞아서 사과한 사람들 중에 소위 대통령 체포를 막기 위해서 한남동에 가서 줄을 서 있던 사람도 있었고요. 그동안 친윤을 목청 높여 주창했던 사람들이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25명 의원 중에. 더욱이 네. 원내대표가 사과를 했고 원내대표 뒤에 보면은 대통령실에 있었던 인사들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그 보수 지지자들이나 중도 중에는 이 장 대표를 포함해서 리더십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인식한 사람이 많았는데 하나도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장동혁 대표가 오히려 고립되어가는 상황을 스스로 자초했다. 그렇게 보면은 본인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각 당의 당내 지금 현안들, 내부 상황들과 앞으로 있을 뭐 조금 남긴 했습니다만은 판세까지 한번 전망을 해봤습니다.